안녕하세요. 박선수 TV의 박현상입니다. 오늘 잘 지내셨나요? 일요일 날 오후 거의 3시가 다 돼가네요. 지난주 시장도 매우 어려웠고, 월요일도 나스닥 빠진 것 때문에 그렇게 썩 재밌어 보이지도 않고요. 시장에선 항상 뭔가 이벤트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장 하락의 배경이었던 적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최초 공개입니다. 정말로. 제가 여태까지 찍었던 영상 중에서 그래도 탑3 안에 드는 영상 중에 하나라고 자부를 하고요. 최초 공개, 매우 중요하다. 개인 심리로 본 LG 에너지 솔루션 적정 가격에 대한 거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먼저 컨퍼런스 고지.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제작자 소속 회사인 저희 유한타증권과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요. 투자 결정 시에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돼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인 저는 본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 매매한 적 없고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한 적 없고요. 맞지도 않습니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 매매 차익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 포함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은 지켜야 됩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엔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셨을 때 내가 얼마에 팔아야지 가장 나이스할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먼저 배경부터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85%인가요? 아마 LG화학이 가지고 있고 대주주죠. 대주주 물량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나머지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청약한 금액, 물량만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언론상에서는 6% 정도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100조에 상장을 하면 6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6조만 나올 것 같은데 반대로 사야 하는 패시브 및 액티브 펀드들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막상 그 금요일 날 나온 NH 추다증권 레포트를 보니까 한 1조 2천억 정도는 패시브 자금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패시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액티브도 들어오겠죠. 액티브 들어오고 미리 이벤트가 있으면 쫓아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얼만큼 형성이 되느냐 이거고요. 우리가 가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죠. 가격. 10,000원이라는 가격, 30만 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은요. 매수랑 매도의 합치점이 가격이 되겠죠. 가장 이거 알겠죠. 당연히 매우 쉬운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와야 매수를 하겠죠. 그것이 가격이 될 텐데 외국인들은 제가 모른다 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할 때 그때의 가격대가 곧 시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느 가격대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할 것이냐. 그죠? 매수 아마 어느 가격에 사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을 한번 설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박선수 TV도 벌써 구독자분께서 14,000분이나 되고 있고 그분들 중에서 아마도 대부분 분들이 엔솔 청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 때 급하게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엔솔 청약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계신데 얼마 정도면 매도를 할 건지 물론 상장을 하고 나면 가격 보고 이제 내 마음은 바뀌죠. 너무 높다 그럼 좀 이따 팔아볼까? 그래도 나름 여러분이 생각하셨었던 적정한 가격대 자체가 아마도 시세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요. 30만 원 기준으로 공모가죠. 시가총액은 한 70조 정도 됩니다. 70조 2천억인가 아마 그럴 텐데 만약에 더블이 나온다면 140조, 140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나온 증권사들 레포트를 보니까 100조 이상 부른 데도 있는데 최근에는 120조에서 140조 정도가 맥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만 원 정도가 더블 정도 그리고 증권사 목표 지총이 가장 높은 곳 정도가 아마 요 정도 가격대가 될 겁니다. 참고로 중국의
1위 배터리 회사인 CATL 같은 경우는 240조 정도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더블에다가 상한가 치면 따상이죠. 78만 원 하면 대충 한 180조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몇 분이 하셨죠? 한 2100분 정도가 투표를 하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써도 됩니다. 아마도 조금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요런 아이디어를 낸 주식 유튜버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여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무조건 시초가에 때린다는 분들이 9%, 40에서 50만 원 정도가 15%, 그리고 50에서 60만 원. 그러니까는 따블이 좀 안 되는 가격. 시총으로 따지면은 얼추 한 120조? 그죠? 110조에서 130조 정도 사이. 37%. 60에 70만 원. 그 이상 24%. 따상 아니면 안 판다 16%.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1위를 한 가격은 요 정도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27일 날 시초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자랑했죠, 그죠? 그럼 110조에서 140조 정도 사이가 될 텐데, 신규 매수자 지금 한 주 받으신 분 있고 2주 받으신 분 있고 뭐 10억 이상 받으신 분이 6명이 있다면서요? 기사 보니까는 엄청 돈이 많으신 우리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그분은 빼고 내가 지금 엔솔이 사야 될 것 같은데 신규 매수자의 편한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예요. 개인적으로는 여기보다 50만 원 초반대 혹은 40만 원 후반대, 대충 40, 한 7, 8만 원에서 55만 원 언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저는 좀 사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그 밑에 가격, 50만 원 언더 가격 같은 경우는 싸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가격 밑에서는 잘 안 팔려 할 겁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래서 27일 날 상장을 하게 되겠죠. 일정을 보면 바로 다음 날 코스피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그 NH투자증권이랑 그리고 3프로에서 저 다음에 나오시는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작성을 했고요. 상장 후 7영업일 이후에 2월 9일이죠. 2차전 ETF에 편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MSCI에 편입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3월 10일 날은 우리가 아는 코스피 200에 편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3개, 4개 이벤트들 다 합쳐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추정되는 가격 정도가 1조 2,59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요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비엠이든 LNF든 소재 쪽이라든지 기타 장비를 매매하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2차 전지 ETF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 LG화학과 아마도 스위칭을 한다. 화학 빼고 엔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럼 다른 종목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엔솔이 편입을 한 다음에 아마도 이런 자금들이 올 텐데, 그러면 액티브 펀드에서 미리 사게 되고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까지 학습 효과가 있으니 마치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카카오뱅크가 작년 8월 달에 8월 며칠이죠? 8월 6일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쭉 치고 올라갈 때 이 가격대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은 솔직히 밸류가 들어간 구간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비워져 있는 ETF라든지 혹은 이때 편입이 예정이 되니 미리 땡긴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판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밸류를 무시한 기계적인 수급 때문에 만들어진 좀 가격대. 뭐 크래프톤도 비슷하겠죠.
셀프랜도 아마 요때 상장을 해서 어려웠다가 이렇게 땡겨서 올라갈 때 아마 한 2달 동안 편입이 안 됐었고 다시 편입되면서 이런 식의 가격대가 한꺼번에 형성되는 시기들, 이런 시기들이 기계적인 수급들, 뭐 요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것을 고쳐야 된다, 뭐 그거까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긴 합니다. 공감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 가격대 혹은 모멘텀이 있는 시기가 오니 엔솔도 편입하기 전이라든지 편입 후에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왜요? ETF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럼 다시 상승을 할 때 다른 종목들도 상승할 겁니다. 왜냐하면 엔솔만 사는 게 아니고 2차전지 ETF를 내가 사야지. 시장에서 2차전지 ETF 자체를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자체가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이벤트가 편입이 완료되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원래 밸류로 회귀할 때 그때 다른 종목의 피해가 같이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저라면 2차전지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죠? 있으신 같은 경우는 편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ETF들이라든지 2차전지 쪽이 쭉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올 겁니다. 그리고 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매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잠깐만요.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어제 금요일날 나스닥도 많이 빠졌죠. 2% 이상 빠지고 미국도 불편한데 우리 한국도 불편합니다. 지금 결국 섹터별로 봤을 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3%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았었던 삼성전기라든지 잘 버티다가 무너졌죠. 그리고 대표적인 하이닉스도 이게 무너져 버린 거죠. 이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그럴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마지막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PCB 쪽에서도 코리아 서킷 어제 팍 부러졌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기존 영상들 보거나 라이브 영상 해서 올라 있는 거 진짜 좋은 거를 잘 못 사겠다. 시장이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그런 종목들도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높은 구간에 있는 것을 사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한 거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엔 거의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이 강하거든요. 강한 이유가 물론 성장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정. 근데요, 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ETF, 그런 ETF 쪽으로 최근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0억씩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일부 개인 투자자, 일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투자가 어려우니 ETF를 사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그 연금 있죠. 연금 펀드. 저도 이제 연말에 가입을 하죠. 연금 펀드를 하는데 어떤 펀드 했느냐? 저 메타버스 펀드 들어갔어요. 나중에 안 쓸 거. 메타버스 펀드 들어갔습니다. 그냥 성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차피 저도 이제 40살이니까 10몇 년은 안 쓸 거 아닙니까? 물론 중간에 리밸런싱은 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수급들이 있으면 종목들이 강해요. 결국은 시장의 기초 체력이 쪼그라든 상태에서는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엔솔 상장하는 그때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이유는 FOMC 결과 발표가 나오는 26일 날 새벽이 우리 27일 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엔솔 상장까지. 그럼 이때까지 표현을 합치면 뭐예요?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변동 매우 심할 겁니다. 그리고 뭔가 주식을 편하게 댐비기가 애매한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럴 때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죠.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더 이상 물리지 마시고 있는 건 팔지 마시고 현금 무조건 갖고 있어라. 기회는 오니깐 나머지 현금으로 쏘면은 충분히 다 회복할 수 있다. 이거는 저희 박선수 TV만의 전매 특허죠. 같이 줘. 난 안 한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럴 때 항상 헷갈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여기저기 언론을 보니까 기존의 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셨었던 비관론자들이 슬슬 내 말이 맞지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자주 초대가 되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옳고 안 옳고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 역시 맞았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요. 제가 호흡하는 주식을 10 몇 년 이상 꽤 활발하게 했었었던 직원 및 소위 돈을 많이 번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사서 벌었다." 혹은 "난 지금 현금이 몇 프로니까 어쩌다." 라는 이렇게 "벌었다. 내가 맞췄다." 이런 자랑을 아이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잘못 사서 물렸어요. 물렸어요. 저도 물렸죠. 최근에 산 것들. 12월 말에 1월 초에 샀던 거 물렸죠. 안 팔고 있거든요. 쪼끔 샀으니까 저는 10% 20%만 샀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아 힘들다.' 그러면 주식쟁이들끼리는 위로를 해 줍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위로를 해 주고 "아 요럴 때 장이 풀릴 것 같아."라고. "그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막상 요즘 한 1-2 주가 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깐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딴 데 나가서는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음. 왜냐면 특정 패널에 대한 그런 거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만큼 내가 잘 웅크려 있다가 여기서 포트 허물어 버리면 작살나거든요. 포트 허물면 안 됩니다. 음. 다시 일어날 때, 다시 좋아질 때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중요한데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여기서 써 놓진 않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현금은 내가 리즈너블하게 그 정도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을 때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음 바꿨을 때 그 종목이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가 보일 때 바꿔야 됩니다. 그죠? 제 기준에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도주가 안 보입니다. 주도주는 작년에 재작년에 처음 저희 박선우 TV를 열었을 때 "2월 주도주가 진짜 주도주자." 이 말씀 저기 한 거 영상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음. 그런 겁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주도 섹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죠. 저는 갈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시장이 인정하면 말씀드렸죠. 다 빨개지면 된다고. 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를만 하면 빠져요. 요게 지금 벌써 3 주입니다, 3 주. 요 3 주가 됐을 때까지 제 경험적으로 언제로 생각하냐면 그 박근혜 정부 때 탄핵 국면 그때 코스닥이 2달 반 연속 빠졌거든요. 한 번도 안 오르고. 그때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는 그랬다 치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엔솔 때문에 엔솔 때문에 코리아 시장만의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FOMC 이렇다 그래서 장이 이렇게 거지 같지 않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FOMC의 결과가 발표를 할 거고 뭐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지 차라리 1월 달에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금리 인상 지겹지 않아요? 빨리 끝내라 차라리. 그렇지만 아마도 3월에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열어봐야 알 테니까는. 그래서 별일 없을 겁니다. 저도 15년 주식하면서 FMC 앞두고 이 지금처럼 시장이 난리 폈을 때 막상 까보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막상 열어보면. 뭐 입으로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FMC 미국 시장을 그렇게 딥하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가 딥하게 분석을 해버리면 주식을 살 게 없어집니다. 주식시장 떠나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안 떠나고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없는 게 이거예요. 22년 올해 1월 달 이런 일들을 도는 글로 좀 봐봤는데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잠깐만요. 요건 짤로 도는 거니까 요건 제가 내일 볼 자료고요. 있었던 일, 오스테 임플란트 횡령, 현대산업개발 붕괴, 매드팩터 반려됐죠 임상, 셀트리온 분식회 감리, 위메이드 위맥스 매도, 요건 확인이 안 된 거고, 신라젠 상패, 카카오 경영진 사태, 엔솔 청약, 안트로젠, 에코프로 BM, 비트코인 빠졌고 나스닥 이럽니다. 그러면 이 경험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겪을 만한 악재, 개인 투자자들이 겪을 만한 악재는 코로나 시국 빼고요. 한 10년간에 있을 모든 거를 한꺼번에 맞은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이런 섹터들이 이렇게 계속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저도 진짜 당황스러워요. 한 3주 만에 이런 악재들이 뜬 섹터별로 다 나오는 것 같을 경우. 그래서 지금 경험이 앞으로 주식하는데 매우 약이 될 겁니다. 이것도 버텼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올해 벌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 얘기는 좀 드려보는데 단타는요. 저는 못합니다. 잘 치죠. 왜 못해요 박 선수가. 왜냐하면 저는 고객 자산을 매매하기 때문에 매매할 때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단타를 쳐버리면 수수료가 많이 녹습니다. 그렇게 지양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장이 돌린다고 쳤을 때 엔솔 이후라든지 언제 돌렸을 때 대형주를 어떤 대형주냐면은 너덜너덜해진 대형주들을 크게 베팅하는 것도 대신에 연속성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당일날 매도하는 걸로 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금요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요. 이런 종목들은 워낙 많이 너덜너덜하게 빠졌기 때문에 한번 올라올 때요. 올라올 때 상승폭이 1, 2%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잘 안 나옵니다. 너무 빠졌다 올라올 것 같을 경우. 근데 지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빠진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조금 양봉이 나오면서 오를 때 손절 한 1% 잡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이유는 너무 빠져서. 그리고 대형주는 마음이 편하니까 베팅이 좀 크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부분 분들이 지금 많이 손실이 나 있어서 소위 잡주로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게 가장 독입니다. 독입니다. 독. 그죠? 그래서 여튼 27일 이후에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야겠죠. 왜요? 삼성전자 팔고 엔솔 채우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아마도 제가 보기 2월 중순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시기 있잖아요. 거의 2월 중순 이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으니 그럼 2월 중순 해봤자 한 3주 남았잖아요. 3, 4주. 그 정도까지는
주식을 너무 적극적으로 '내가 다 사야지.' 이런 거 하시지 말고 현금 있는 거 꽉 쥐고 있고요. 꽉 쥐고 있고 혹시라도 상승이 나오면은 쪼끔씩 현금화하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아까 현금화 얘기 좀 드리긴 했는데 현금화는 3,000 포인트 가면 하시는 겁니다, 일부. 음. 일부예요, 일부. 항상 열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꼭 2,800 깨면 2,900 깨면 현금화하라고 뉴스상에 나온다. 얘기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뭐가 얘기하려다 깜빡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제가 3% 나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장이 빠질 때요. 주도주가 보이면은 그걸로 크게 리밸런싱이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주도주는요. 올라올 때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더 빠지니까. 근데 지금은 다 빠져 있습니다, 다. 그래서 빠질 때 리밸런싱 하면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시즌은 올라가면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고 시기는 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나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정도 내용 만드는데 다 자료도 많이 보고요. 스터디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지. 왜냐면 지금 시총 2위 있는 종목이 상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가 정말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가분들 저도 알죠.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할 거니?" "진짜 모르겠다." 얘기합니다. 매니저들도. 음. 그리고 일부 현금화는 해 놨다고도 하긴 하더라고요. 랜선 사야 되니까. 근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이 시기 잘 버텨 보시자고요. 잘 버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에 제가 경주마라는 한국경제TV 프로그램을 좀 나갔었어요. 이종 아나운서분이 진행하는 거. 근데 예전에 제가 셀코TV 할 때도 한 3달 정도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재밌게 하고 왔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있었었던 웬만한 환경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2-30만 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3%대 힘이 없었죠. 힘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많이 빠지더라도 올라올 때 있죠. 올라오고 나서 장이 돈다 생각할 때 그때는 장이 빠져도 신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쪼끔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바로 오르진 않을 것 같은 거죠. 음. 그러니까 힘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진짜 오를 것 같아야지 힘이 나죠. 근데 거의 다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지수 레벨 때는. 좀 더 한 번 더 빠지거나 그러니깐 같이 힘내시면 됩니다. 아유 더 빠져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PBR 한 배 구간이든 뭐 2,600, 700 이든 제 기준에서는 2,700 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손을 못 댈 상태로 빠진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힘내시고 다음 반등을 할 때 반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음. 저는 자신이 있어요. 요런 거 회복하는데 장만 맞으면 2달도 안 걸립니다. 장만 잘 맞으면. 그때 집중 잘해야죠. 그죠? 그때 집중 잘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말씀을 드렸죠. 요것만 잘하셔도 우린 됩니다. 나름 좀 열심히 좀 오늘은 준비를 좀 해 봤고요. 다른 영상도 저녁 때 혹시라도 제가 스터디를 하다가 말씀드릴 게 있으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